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즉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올해 들어와서 2월 달까지 해서 무역 수지가 53억 달러 또 적자가 발생해서 지난달에 128억 달러인가요? 그거랑 합쳐서 거의 180억 달러 정도의 무역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월 달에도 무역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굉장한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분야별로 보시게 되면 특히 그 중에서 반도체 쪽에 이 수출 실적 둔화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D램 가격도 고정 가격도 지금 낮아지고 있고 랜드도 고정 가격이 계속 가격이 낮아지고 있어서 안 팔리는 재고가 엄청나게 쌓여가고 있죠. 지금 각 1월 달 기준으로 해서 15대 수출 주요 품목의 수출 증감률을 보게 되면 반도체가 42.5%나 줄어들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부분은 자동차와 2차 전지 쪽이 그나마도 좀 많이 늘어준 편이고요. 자,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반도체의 수출 현황을 보게 되면 중국과 홍콩이 합쳐서 6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 지금 투자되어 있는 중국 공장, 반도체 공장들을 미국은 지금 생산을 빼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칩포 동맹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러한 첨단 반도체를 이용해서 최첨단 무기를 제조하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또 이를 통해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그렇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우리나라입니다. 이 중국과 홍콩에 판매되는 반도체는 홍콩 쪽은 자유무역 하기이기 때문에 세금이 붙지 않죠. 그래서 이제 수출하는 측면도 있고 한데, 이 중국과 홍콩을 합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약 60%가 이들 중국과 홍콩을 통해서 거래가 되는데, 여기에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럼 타격이 굉장히 큰 거죠.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재고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과 홍콩에 수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 자체가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년임을 위해서 이 봉쇄 정책, 말은 이 중국 코로나 제로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 해서 이제 봉사 정책 중심으로 이제 사회를 꾸려왔던 게 이유가 되지만, 그 이후로 작년 11월 달 이후로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년임이 확실시되고 이게 정해진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중국이 개방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을 때도 이 중국의 공장들은 제대로 잘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초기에. 일할 사람도 주고,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운영이 안 되는데, 올해 2023년부터는 중국 공장도 제대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고, 코로나도 잦아들고 해서, 이러한 중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요 그림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주기로 한 건데요. 그 조건들은 그나마 이제 미국에 투자할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테일러시에다가 파운드리 앱을 팹을 건설하기로 하고 터닫기까지 다 했는데,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미국 내 1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후공정 패키지 시설을 건설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미국이 이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그게 초과 이익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게 그분을 세금을 통해서 다시 반환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초과 이익을 결정하는 부분을 미국 정부가 정하겠다는 겁니다. 지극히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적인 방식인데, 이 자본주의에서 초과 이익
잉여에 대한 초과이익은 그 생산자들이 가져가는 거죠. 자본을 댄 자본가가 가져가는 건데, 미국은 그걸 미국 정부가 정해서 미국 정부가 그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서 세금으로 환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기들의 보조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들의 보조금이 배당이나 자사주를 통해서 이 투자금을 받은,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주주들로 흘러가지 않도록 뭐 금지하겠다. 그런데 이게 회계적으로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그 장사를 잘해서 남긴 이익을 갖고 배당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이 들어와서 그 보조금으로 이 배당금을 주는 것인지, 이 회계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또 역시 미국이 정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같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에서 생산하는 그 생산 기지를 갖고 있거나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 투자해서,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중국에 약 30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생산시설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아예 그냥 미국에서 이 반도체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왜냐면 그 중국은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고 미국은 성장이 멈춰버린 시장입니다. 즉 소비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언제 경기 침체가 발생해서 소비가 멈춰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꾸준히 늘어지고 있는 중국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될 시장이기도 하죠. 그런데 미국은 양자택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이 외교적으로도 그 통상적으로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지금 낭패를 보는 측면도 있고요. 이거는 미국 정부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직접 상대하라고 놔둬서는 안 되고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국가 대 국가로 통상의 문제를,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전혀 나서지 않고 있어요. 말로는 나선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알아서 하라는 듯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개별 기업들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협상력이 떨어지죠. 결국은 이 미국이 보조금을 주고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로부터, 특히나 이 미국의 안보와 관련해서 이 반도체의 공정 기술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이 공개한 공정 기술은 곧바로 미국 기업인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지 않고 자신들이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공정 기술을 도둑질해서 자기들 생산에 바로 투입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연구개발비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궁극적으로 이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지금의 기득권을 놓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미국이 반도체 시장에서의 그 기득권, 그러니까 기득권이라보다는 이 반도체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런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수출 무역 흑자를 보고 수출에 있어서 흑자를 대규모로 내고 있는 게 이 반도체 산업에서 대규모 흑자가 발생해서 생긴 것이기도 한데, 이 부분을 이제 빼앗기게 되는 거죠. 미국의 이 이기주의, 자국 우선주의가 결국은 우방이라고 하는, 동맹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재고 자산이 엄청나게 쌓여버렸어요. 그나마 이 SK 하이닉스는 생산량을 줄이고 투자를 50% 줄인다고 해가지고 재고 자산을 좀 줄이는 데 들어갔지만,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고 계속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후발주자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미국 인텔을 아예 그냥 기선을 제압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앞에서 뭐 디램 가격이나 랜드 가격이 매년,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떨어지는 걸 보셨을 텐데요. 인텔이 후발주자로 들어와서 미국의 보조금까지 받는다 할지라도 못 버팁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도 계속 줄고 있다는 거죠. 더더욱 문제는 이런 게 올해 2023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SK 하이닉스는 아예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즉 요번 이 반도체 시장에서의 이런 그 치킨 게임에서 결국은
이 SK 하이닉스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버틸만한 수준이죠. 작년 반도체 회사의 랭킹을 보게 되면 1위가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 인텔을 제끼고 드디어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1등을 했죠. 그 다음에 2등이 인텔이고 3등이 퀄컴이고 4등이 하이닉스인데요. 하이닉스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시가총액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만간에 하이닉스가 그 브로드컴이나 이 마이크론한테도 따라잡힐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생기고 있는 건데요.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와 같은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에 빠진 이 반도체법, 이 반도체 칩법에 따라서, 반도체법에 따라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SK 하이닉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주가도 SK 하이닉스도 지금 95,000원을 뚫지 못하고 계속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고요. 이 삼성전자도 65,000원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6만원대 초반으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5만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큰데요. 결국 주가는 실적을 반영하는 겁니다.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는 선행해서 빠지죠. 또 그나마도 반대로 말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면 주가는 먼저 오릅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실적이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하락을 해요. 먼저 파는 놈이 이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런 그 약세 추세를 나타내는 건 단순히 몇 개월로 끝날 게 아닙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저런 식으로 우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익을 침해해 오면 결국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미국 기업들에게 빼앗기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결국 옛날의 영광을 생각하는 옛날 회사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대단히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너무 무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무능할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너무 무능해서 이게 대통령하고 집권 여당만 바뀌었는데 어쩜 이렇게까지 무능할 수 있을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장세에서 가장 불안한 오늘을 살고 있는 종목들이 바로 이 반도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시장에서 그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